강태수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4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홀로 서 있는 기분을 느낀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죠. 오늘따라 유독 쓸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책상 위에 놓인 지난달 신사업 실패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것도 아팠지만 더 큰 상처는 믿었던 임원들이 서로를 헐뜯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었어요. 프로젝트가 어려워질수록 그들은 하나가 되기보다는 각자의 이익만을 챙기려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벌어진 그 추악한 모습들이 강태수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강태수는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였구나. 강태수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창업 초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함께 회사를 시작했던 동업자 박현우가 몰래 자금을 빼돌리고 경쟁사로 넘어갔던 그 배신의 순간이요. 당시 강태수는 박현우를 형처럼 믿고 의지했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때도 강태수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자책했었죠. 아내 영숙이가 암투병을 하던 시절도 생각났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던 시기와 겹쳐서 강태수는 병원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영숙이는 한 번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강태수는 아내의 외로운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려 아내의 마지막 순간들을 제대로 함께하지 못했던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영숙이는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했었죠.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따뜻했으니까. 하지만 강태수는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따뜻하지 못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 수진이와도 몇 달째 연락이 뜸했어요. 아버지가 일만 하는 사람이라며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수진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더욱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태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영숙이와 어린 수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속에서 자신만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이 지금의 외로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도 잃고 직원들의 신뢰도 잃고 이제 강태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강태수는 신사업 실패 보고서를 덮으며 마음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짜 사람을 제대로 뽑아보겠다고요. 스펙이나 경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찾겠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김 비서, 강태수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네, 회장님, 신사업 TF팀 채용 공고를 내보게. 이번엔 내가 직접 뽑을 거야. 김 비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그건 내가 따로 말하겠네. 일단 공고부터 내보게. 강태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각오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배신당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을 그런 진실한 동료를 찾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수가 직접 신사업 TF팀을 선발한다는 소식이 업계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일반 채용에 직접 나서는 일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거든요. 각종 취업 포털 사이트와 경제 전문지에서는 이를 두고 파격적 인재 영입이라며 연일 보도했고 업계 관계자들은 강태수 회장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김은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채용 공고를 몇 번이고 꼼꼼히 읽어보고 있었어요. 54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서울에서 자취하며 대학을 다니는 아들 민수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은희는 남편 종호를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20여 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어요. 격리 업무에서 시작해 과장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죠. 김은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나이 때문에 재취업의 문이 좁아진다는 현실이었어요. 면접장에 가면 자신보다 훨씬 젊은 지원자들만 보였고 면접관들의 시선에서는 이 나이에 왜? 라는 의문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컴퓨터 활용 자격증부터 회계 관련 추가 자격증까지 틈틈이 공부하며 자신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전 장학금도 받고 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 민수가 전화로 한 말이 김은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20살 청년이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김은희는 눈물을 참으며 엄마가 꼭 좋은 회사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컸습니다. 한편 오상진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서재에서 자신의 화려한 이력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45살,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에서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가득 담긴 완벽한 스펙이었죠. 해외 연수 경험, 다양한 프로젝트 성공 사례, 그리고 여러 차례 받은 우수 사원상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오상진의 마음속에는 최근 승진에서 밀려난 상처가 깊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자신보다 나이 어린 후배가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굴욕감은 자존심에 상당한 타격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오상진은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했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야. 오상진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메었어요. 완벽한 외모와 유창한 말솜씨, 그리고 풍부한 경험까지 자신에게는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들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최미라는 홍대 인근의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38살. 몇 년 전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후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재기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성격은 최미라의 장점이었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면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미라는 실패의 쓴맛을 톡톡히 봤어요. 투자받은 돈을 모두 날리고 함께 일했던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급여를 주지 못한 채 회사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그 후로 부모님의 실망스러운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성공해서 모든 걸 되돌려 놓을 거야. 최미라는 실패의 아픔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어요. 이 기회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월요일 오전 일찍 김 비서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김 비서는 지난 15년간 강태수와 함께 일해오며 회장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강태수가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 비서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회장의 말을 기다렸어요. 김 비서, 자네도 알겠지만 지난번 신사업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나? 강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시장 분석이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팀워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개인의 성과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비서의 말이 정확했어요. 실제로 신사업팀 내부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공을 가로채려는 암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프로젝트가 어려워질수록 팀원들은 뭉치기보다는 각자 도생의 길을 택했고 결국 전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결국 사람이 문제였어. 아무리 좋은 계획과 기술이 있어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네. 강태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창업 초기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사를 일궈나가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었죠. 작은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밤늦게 일하던 그 시절의 순수함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계산적으로 변해갔고 진심보다는 이익을 앞세우게 되었어요. 이번 TF팀은 다르게 만들고 싶네. 진짜 사람다운 사람들로 말이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챙기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김 비서는 강태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엇인가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직감했어요.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강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면접 전에 지원자들을 미리 관찰해 보려고 하네. 그들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습이 어떤지 알아보는 거지. 관찰이라고 하시면 내가 직접 변장을 하고 말이야.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짜 인간성을 보겠다는 뜻이네. 김 비서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이 직접 변장을 한다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혹시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위험? 오히려 지금까지 안전한 곳에만 있으면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게 더 큰 위험이었어. 강태수는 지난 몇 년간 회장실에서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모두가 자신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려면 그들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일 때를 포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변장하실 계획이신지요? 강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해 보려고 하네. 사람들이 가장 외면하기 쉬운 모습으로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도 따뜻함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진짜 좋은 사람일 거 아닌가. 김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강태수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알고 있었어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태수는 고마운 마음으로 김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소품들을 준비해 주게. 그리고 이 계획은 우리 둘만 알고 있자. 면접 당일 오전 8시. 강태수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회사 건물 앞에 나타났습니다. 김 비서가 준비해준 낡은 작업복은 여러 곳이 헤어져 있었고 때 묻은 야구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어요. 며칠간 일부러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상태였고 손톱 사이에는 일부러 흙을 묻혀놓았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이염 있는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신해 있었어요. 강태수는 회사 정문에서 약 50m 떨어진 인도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면접 시간이 10시였으니 9시 반쯤부터 지원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할 예정이었죠. 강태수는 일부러 가방에서 1,000원짜리 동전 몇 개와 500원짜리 동전들을 꺼내 바닥에 흩뜨려 놓았어요. 그리고 빈 플라스틱 물병을 옆에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9시 30분. 첫 번째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서류 가방을 단정하게 들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회사 건물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강태수는 떨어뜨린 동전을 가리키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 돈이 떨어진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남성은 강태수를 한번 쳐다보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면서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동전 하나를 발로 차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강태수는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9시 40분. 두 번째 지원자가 도착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화려한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었고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강태수가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강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손목시계를 보더니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요라며 서둘러 지나가 버렸죠. 그나마 사과라도 한 것이 다행이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받을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많은 지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강태수는 각각의 지원자들에게 일관된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떨어진 돈을 가리키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목이 마르다며 물 한 모금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길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며 간단한 도움을 청하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자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차갑고 무관심했어요. 어떤 이들은 아예 강태수를 보지도 않고 지나갔고, 어떤 이들은 잠깐 망설이다가도 결국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한 명은 심지어 강태수를 향해 여기 왜 이런 데 앉아 있어요? 회사 앞인데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강태수는 점점 실망스러운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메말라버린 것일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9시 50분. 오상진이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철저한 시간 관리로 유명한 오상진답게 면접 시간보다 정확히 10분 일찍 도착한 것이었어요. 정장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이탈리아제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였으며 명품 서류 가방도 고급스럽게 빛이 났습니다. 오상진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계산된 듯한 완벽함이 있었어요. 강태수는 오상진을 보자마자 전형적인 대기업 출신 엘리트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시선 처리까지 모든 것이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죠. 강태수는 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가리키며 오상진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돈을 떨어뜨린 것 같은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오상진은 강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즉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명백한 거부감과 불쾌함이 드러났어요. 마치 자신의 완벽한 하루에 불필요한 방해가 생겼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오상진은 고개를 저으며 시간이 없어서요라고 짧게 말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강태수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고 했어요. 오상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면접에서 완벽한 인상을 남기는 것만이 가득했고 다른 것들은 모두 방해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몇 분 후 최미라가 나타났습니다. 최미라는 화려한 빨간색 재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평소 창의적인 업무를 해왔던 만큼 다른 지원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개성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조급함과 간절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강태수가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최미라는 잠시 멈춰 서서 바닥의 동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미라는 주변을 살피더니 동전 하나를 슬쩍 주워서 자신의 가방에 넣는 것이었어요. 마치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한 행동이었죠. 강태수가 잠깐만요. 그게 제 돈인데요 라고 말하자 최미라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라고 둘러대며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강태수는 최미라의 행동을 보며 깊은 씁쓸함을 느꼈어요. 겉으로는 밝고 적극적으로 보였지만 정작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아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명의 지원자들이 더 지나갔지만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한 명은 아예 강태수를 못 본 척하며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고 또 다른 한 명은 잠깐 망설이다가도 결국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외면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그는 강태수를 향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지저분하게라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강태수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냉정하다니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메말라버린 것일까요? 하지만 강태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9시 57분. 김은희가 회사 건물 앞에 나타났습니다. 김은희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구두도 오래된 것이었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5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은희의 얼굴에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간절함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온화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는 수십 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중함이 느껴졌습니다. 김은희가 회사 입구 쪽으로 걸어오다가 길가에 앉아 있는 강태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김은희는 즉시 걸음을 멈추고 강태수를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강태수의 초라한 모습과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 그리고 그의 곤란해하는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은희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김은희는 강태수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음성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상대방을 한 명의 소중한 인간으로 대하는 마음이 묻어났어요. 강태수는 김은희의 따뜻한 말투에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지원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는 이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떨어뜨렸는데 눈이 잘 안 보여서 찾기가 어렵네요. 강태수가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김은희는 주저하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로 산 스타킹이 더러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은희는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면접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은희는 동전들을 하나씩 꼼꼼히 주워 모으며 강태수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이거 다 여기 있네요. 1,000원짜리 3개하고 500원짜리 2개요.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있어요. 김은희는 주운 동전들을 강태수의 손에 정중하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가방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강태수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손이 좀 더러워지셨네요. 이거로 닦으세요. 깨끗한 거니까 괜찮아요. 강태수는 김은희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은희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고 그녀의 모든 행동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자연스러운 배려가 묻어났어요. 이런 따뜻함은 연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이 좀 마른데 혹시 물 한 모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부탁하자 김은희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가져올게요. 김은희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생수 한 병을 사왔어요. 면접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은희는 전혀 서두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태수가 물을 천천히 마실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아저씨, 몸 조심하시고요. 끼니도 거르지 마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김은희는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당부의 말을 건네며 강태수에게 따뜻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면접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10시 정각, 면접장에는 최종 선별된 5명의 지원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은희, 오상진, 최미라를 비롯해 2명의 다른 지원자들이 각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완벽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면접장 안의 분위기는 팽팽했고 모두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조용한 면접장의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어요. 면접장 문이 열리며 김 비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타난 인물을 보자 면접장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원자들의 눈이 점점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회사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노숙자가 바로 강태수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오는 강태수의 모습을 보며 지원자들은 각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오상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회장을 그토록 냉정하게 외면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며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자신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왔죠. 최미라는 당황한 나머지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자신이 슬쩍 가져간 동전이 바로 회장의 것이었다니 이보다 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어디에 시선을 둘지 몰라 하고 있었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창업 실패 이후 간절히 바라던 재기의 기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 절망스러웠습니다. 반면 김은희만이 유일하게 놀라면서도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회장이 왜 그런 실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회장이든 진짜 노숙자든 상관없었으니까요. 강태수는 지원자들의 표정을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며 면접장 앞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고 진중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실험을 했는지 궁금하시겠죠? 강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원자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깊은 경험과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평생 기업을 경영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았어요. 특히 면접장에서는 모두가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고 진짜 인간성은 가려지기 마련이죠. 강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과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신사업이 큰 실패로 끝났습니다. 기술도 훌륭했고 시장 분석도 완벽했어요. 자금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강태수는 지원자들의 표정을 차례로 살펴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상진과 최미라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두 지원자들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세장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은희만이 강태수와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며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면접장 안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지만 강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가장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다고 자책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제 잘못이었습니다. 강태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깊은 깨달음과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려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쳤던 거죠. 강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원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성찰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실험을 통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순간에 동료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죠. 강태수는 김은희를 바라보며 따뜻하고 감사한 미소를 지었어요. 김은희 씨, 당신은 면접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해주셨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와 자연스러운 따뜻함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찾고 있던 진정한 인재상입니다. 김은희는 강태수의 말에 깊이 감동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로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거든요. 54살의 나이에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김은희 씨를 저희 신사업 TF팀의 첫 번째 멤버로 선발하겠습니다. 면접장 안에는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김은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이 글썽해지며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태수는 다른 지원자들을 향해서도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오늘 결과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조직의 비밀은 뛰어난 개인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면접이 끝난 후 강태수는 김은희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은희 씨, 당신이 보여준 진심과 따뜻함이야말로 우리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함께 진정한 혁신을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 김은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수는 회장실에서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라는 외로움 대신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진심과 배려로 함께 나아갈 진정한 동료를 찾았다는 기쁨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따뜻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긴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읽어드렸던 사연 한 잔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